지우는 작은 키에 탐스런 육덕진 몸매와 볼륨이 있는 여체가 준혁을 미치게 만들며 우린 황홀하고 열정적인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다. 지우는 흥분에 빠지기 시작하며 오르가즘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테크닉과 몸놀림이 남자를 이끄는 감각이 너무도 좋으며 남자를 흥분하게 만들며 우린 깊고 깊은 욕정의 성에 굶주린 두 남녀가 격렬한 인간의 애욕을 만끽하며 사랑을 나눴다. 서울의 11월은 차갑고 무심했다. 회색 빌딩들 사이로 걷던 지우는 문득 멈춰섰다. 55년을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계획 없이 떠나본 적이 없었다. 그런 그녀가 그날 가방 하나만 들고 기차에 올랐다. 어디로 가실 건가요? 영무원이 물었다. 가장 멀리 가는 곳으로요. 기차는 3시간을 달렸다. 창밖으로 도시가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다. 강원도 깊고 높은 산이 둘러쳐져 있는 조용한 산촌이었다. 단풍은 이미 지고 앙상한 나뭇가지들만 남아있었다. 어쩌면 자신의 마음 같다고 지우는 생각했다. 작은 시골 마을에 내렸을 때는 해가 기울고 있었다. 찬바람이 볼을 스쳤다. 스마트폰으로 숙소를 찾아보았지만 이런 곳에는 호텔도 모텔도 없었다. 막막함이 밀려왔다. 저기 혹시 민박 찾으세요? 뒤돌아보니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낡은 점퍼에 수수한 인상. 하지만 눈빛만큼은 따뜻했다. 우람한 덩치에 인상이 좋은 중년 남자였다. 해오름 민박이라고 제가 하는 곳입니다. 마침 빈 방이 있어서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민박집은 마을 언덕 위에 있었다. 오래된 한옥을 고쳐 만든 곳이었다. 마당에는 감나무가 있었고 아직 주황빛 감 몇 개가 매달려 있었다. 이름은 준혁이라고 합니다. 5년 전에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저녁 식사는 간단했다. 된장찌개와 나물 그리고 막 지은 밥. 서울에서 먹던 어떤 레스토랑 음식보다 맛있었다. 서울 사람이시죠? 준혁이 물었다. 어떻게 알았어요? 표정이요. 서울 사람들은 다 비슷한 표정을 짓고 있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 무슨 표정인데요? 계속 무언가를 쫓고 있는 표정이요. 그런데 정작 뭘 쫓는지는 모르는. 지우는 웃음이 나왔다. 정확한 표현이었다. 하루만 묵으려 했던 지우는 결국 일주일을 머물렀다. 아침이면 준혁이 끓여주는 커피를 마시며 마당에 앉았다. 점심에는 함께 산책을 나갔다. 준혁은 이 마을의 모든 길을 알고 있었다. 숲길을 걷다 보면 다람쥐가 나타나는 곳, 겨울철 새들이 모이는 저수지, 일몰이 가장 아름다운 고갯길. 왜 서울을 떠나셨어요? 지우가 물었다. 준혁은 한참을 침묵하다 대답했다. 제 아내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교통사고였죠. 서울에 남아있으니 모든 게 그녀의 부재를 상기시켰어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도망친 거죠, 사실은. 그런데 왜 민박을 하시게 된 거예요? 혼자 있으면 너무 외로워서요. 사람들이 왔다 가는 걸 보면 제가 완전히 멈춰 있지는 않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냥 취미 삼아 하고 있어요. 먹고 살 정도는 서울에서 갖고 내려왔고요. 지우는 자신의 이야기도 했다. 결혼해서 30년을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인생 사는 게 무의하고 권태롭고 하다고 남편이 떠난 지가 4년이 되어 가네요. 나는 찾지도 않고 그냥 혼자 그동안 살았어요. 오늘은 내가 사는 게 무언지 발길 가는 대로 떠나 여기까지 왔네요.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것들이 모두 무너지는 느낌. 그래서 무작정 떠나왔다고. 여기서는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지우가 말했다. 느리게 흐르죠.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빨리 흐르는 시간은 우리가 느낄 틈을 주지 않거든요. 어느 날 저녁 지우는 준혁이 마당에서 감을 따는 모습을 지켜봤다. 사다리에 올라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따는 뒷모습. 왜인지 가슴이 먹먹해졌다. 준혁이 감을 건넸다. 이거 마지막 감이에요. 내일이면 얼어버릴 거예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감을 깎아 먹으며 막걸리도 한잔하며 별이 쏟아질 것처럼 많았다. 내일 서울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지우가 말했다. 그렇겠죠. 회사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것이 단순한 작별이 아니라는 것을. 지우 씨. 준혁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네? 저는 누군가를 다시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요. 아내가 떠난 후로는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당신을 보고 있으면 다시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사랑인지는 모르겠어요. 아직은. 하지만 분명한 건 준혁이 지우의 눈을 바라봤다. 당신이 떠나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지우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릿속으로 수없이 많은 생각이 오갔다. 서울에 돌아가면 모든 게 제자리일 것이다. 익숙한 일상, 익숙한 고독. 하지만 여기 머문다면 그건 도망이 아닐까? 새벽녘 지우는 마당으로 나갔다. 준혁도 나와 있었다. 잠이 안 와요? 준혁이 물었다. 오늘 며칠인지 알아요? 지우가 반문했다. 11월 9일이요. 제 생일이에요. 그랬군요. 축하해요. 지우가 웃었다. 30살이 되던 날 계획했어요. 35살까지 과장되고 40살까지 결혼하고 계획이 틀어지는 게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이번엔 계획 없이 살아보려고요. 지우가 준혁을 돌아봤다. 여기 머물러도 될까요? 당신 곁에. 준혁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이 민박은 손님이 많지 않아요. 돈도 별로 못 벌고요. 괜찮아요. 저 요리 잘해요. 도와드릴게요. 겨울은 정말 춥고 여름은 덥고 심심할 거예요. 괜찮아요. 정말로요? 네. 정말로요. 우린 같이 술안주도 만들고 고기도 장작불에 굽고 해가 뉘엿뉘엿 지고 술 생각나는 저녁의 환상의 조합이었다. 술을 마시며 인생 얘기, 사람 사는 얘기 등등을 하며 지우가 취기가 올라오니 자기 얘기를 시작한다. 서울의 벤처기업의 팀장으로 있는데 보수도 괜찮고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을 정도로 돈도 벌어놨는데 50 중반이 지나가니 인생의 허무함, 외로움, 허전함, 괜히 눈물도 나오고 그래서 무작정 여행을 떠나왔다고 한다. 준혁은 자기도 우수 대기업 차장으로 근무했는데 아내의 일로 모든 걸 정리하고 내려왔다고 한다. 시간은 점점 깊어가고 밤 공기가 차가워지니 준혁이 방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한다. 지우는 준혁의 가슴에 안겨 준혁의 눈을 바라보며 이게 우리의 인연일까요? 하며 눈가에 눈물이 고이며 순간 준혁이 와락 껴안으며 강하고 깊은 키스를 했다. 둘이는 타는 모닥불을 뒤로 하고 방으로 준혁이 지우를 번쩍 안고 들어갔다. 지우는 작은 키에 탐스런 육덕진 몸매와 볼륨이 있는 여체가 준혁을 미치게 만들며 우린 황홀하고 열정적인 뜨거운 사랑을 나누기 시작했다. 지우는 흥분에 빠지기 시작하며 오르가즘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테크닉과 몸놀림이 남자를 이끄는 감각이 너무도 좋으며 남자를 흥분하게 만들며 우린 깊고 깊은 욕정의 성에 굶주린 두 남녀가 격렬한 인간의 애욕을 만끽하며 사랑을 나눴다. 지우가 준혁 씨 대단해요. 힘도 좋고 아랫도리도 정말 우람하고 강하고 힘 좋고 너무 황홀했어요. 하며 붉힌 얼굴을 가슴에 묻는다. 지우는 작은 앙증맞은 몸매와 볼륨 있는 탄력 있는 몸매가 나를 미치게 만들어요. 둘이는 꼭 껴안고 연신 키스를 하며 농익은 사랑을 나눈다. 준혁이가 지우에게 지우 씨를 내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어요. 정말요? 하하. 지우가 말한다. 강렬한 사랑을 나누고서 오랜만에 처음 해보는데 이런 격렬한 사랑은 난생 처음이에요. 하며 지우는 얼굴을 침대에 파묻었다. 해가 떠올랐다. 마을이 붉게 물들었다. 준혁이 지우의 손을 잡았다. 처음이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는 것이. 환영해요. 해오름 민박에. 지우가 웃으며 대답했다. 잘 부탁드려요 주인님. 그렇게 무작정 떠난 여행은 끝이 났다. 아니 두 사람은 인연으로 만나 어쩌면 새로운 인생의 여행의 시작이었다. 계획 없는 하지만 사랑이 있는 여행. 두 사람의 상처는 서로를 보듬으며 천천히 아물어갔다. 마을에는 겨울이 왔지만 해오름 민박에는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우리 둘 다 애들도 없으니 서로 의지하며 민박집은 그냥 취미로 하고 이 아름다운 산골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지우가 말했다. 사랑해요.